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28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어젯밤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모여주신 분들은 정말 이제 매일매일 하루라도 월목으로 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뭐 할 거 없나요?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말고 눈이 먼다? 아침이 아닌 것 같다? 여러분도 루틴하게 무언가 한다라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루틴 속에서 저희 월모부가 있다라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휴장인 가운데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내년도 시장이나 아니면 지금의 여러분들의 가장 집중되어 있는 AI 쪽에 있어서의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과연 내년도 투자에 대해서 특히 이제 AI 쪽에 있어서의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부분이 최근에 이제 구글의 TPU를 과연 GPU, 엔비디아 GPU 아성을 무너뜨리는 것인가? 이게 오픈 AI 쪽이냐, 구글의 제미나이 쪽이냐, 이야기가 참 많고, 이제 그 엔비디아 쿠다라는 그 생태계를 한 번에 이거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제 지금 GPU 쓰고 있었던 쪽이 TPU로 넘어갈 수는 없고, 뭔가 또 TPU로 또 다 넘어가려면은 돈이 또 엄청나게 든다. 다양한 분석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전에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은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차근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가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그래서 AI, IT, 반도체 얘기 나눠봐야 되니까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토크왕 휴장에 뭘 브리핑하는 거죠? 들어보시죠. 미국은 추수감사절 뭐 먹는 거죠? 터키 먹는 날. 정말 터키가 생각보다 되게 질긴데 많이들 미국에 계신 분들 지금 가정에서 터키 드시고 계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어요. 서부나 이제 동부 쪽에 계신 분들 혹시 이제 그런 문화를 즐기고 계신 분들은 인증도 한 번씩 해주시면서 진짜 미국의 추수감사절 문화는 이렇습니다를 함께 또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월가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매좋은 키친의 니트 제품 요거 너무 좋네. 이거는 진짜 하셔야겠다. 요거 진짜 너무 포송포송하고 따뜻하죠, 지금. 오늘 좀 추워졌잖아요. 이건 안 주나요, 저희? 공짜로? 사세요. 아니, 제가 거의 유일하게 이제 이거는 내가 진짜 사야겠다 생각한 그런 정말 괜찮죠?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사실 저는 다 너무나 좋은 제품들이라고 여러분께 늘 소개해드렸고 그게 맞아요. 제 눈에는 다 내 새끼들. 근데 오늘 이거 여러분 사세요. 이건 진짜 내 돈 내산으로 색깔별로 좀 사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던 그 정도로. 여러분 귀엽지 않습니까? 우리 명성님이 우리 산프로 핫딜 할 때 다 좋다고 안 해요. 티가 났군요. 지금 대놓고도 그동안의 거 중에서는 이건 진짜 사고 싶다고 얘기한 것처럼 진짜 약간 뭐랄까 홈쇼핑 가면 안 돼. 그렇죠. 저 친구 홈쇼핑 가면은 MD가 마음에 안 드는 거 가져오면 나 안 해. 이럴 거라서 홈쇼핑 가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여러분께 제품도 다 무조건 좋다고 안 하고 톤 조절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쵸. 좀 원하시는 제품, 그리고 이거는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데 이런 분들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톤 조절을 하는데 오늘은 이거는 진짜 찐입니다. 찐. 또 찐. 소비 시즌 아닙니까? 소비 시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핏도 보여드리고 할 테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명선님 휴장인데 네네. 뭘 준비했냐고 다들 궁금해 하시면서 이제 지금 한 3,000분 가까이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아까 누가 말씀하시던데 돈 토크방이라고 그냥 이렇게 저희끼리 대화나 하면 됩니다. 30분 동안. 원하세요? 쓸데없는 또 얘기한다고 혼나요. 제가 어쨌든 주제는 던져 드릴 거니까 한 5가지 정도 주제를 갖고 왔으니까 5가지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예민함을 거두시고 편안하게 금요일을 맞으시면 저 될 것 같습니다. PPT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왜요? 한 50장 준비하셨던데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사실 할 명성님의 말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할 말 없는데 50장 PPT 준비했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자, 일단 그래도 금리는 움직이고 유가는 움직였으니까 간밤에 있었던 상황들이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금리가 4% 밑에 있었고요. 3.999%
4%, 이렇게 4%는 어떻게든 이악 물고 안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좀 기특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달러도 역시나 100은 이악 물고 안 들어가려는 그 움직임이 좀 기특하게 나타났고요. 금 가격은 약간은 좀 저항선에 부딪힌 것 같죠. 4,200달러 위에서는 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게 다시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 구간이라서 이 저항선의 끝에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제유가는 뭐 계속해서 바닥을 탐색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뭐 요것도 아까 뭐 금리 4%, 3.9% 그리고 달러 99처럼 유가도 59, 앞자리를 뭔가 바꾸지 않으려는 그런 흥미로운 모습들이 일단 나타났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월가에서 시장에 대한 뷰를 어떻게 내놓는지부터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모두가 상방을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거 8천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제 제가 이제 S&P 500 전망치를 네.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네. 거기 다 이제 7,500, 8,000 얘기를 하고 있는 월가의 기관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8,000이라는 숫자가 막 그렇게 놀랍다기보다는 그냥 이 밑에 이거 차트 보시면 이게 S&P 500 차트거든요. 이렇게 제가 어쨌든 연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V자 반등이라고 하죠. 진짜 예. 지난주 이맘때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시장을 걱정했습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지난주에 뭘 걱정했는지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죠. 뭐가 걱정 문제였는지. 다 시장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렇죠. 늦게 타신 분들 아유 못 타셨어요. 네. 아유, 기다려드리죠 하면서 손도 잡아주시고 그러네요. 그때는 이제 모두가 예민했잖아요.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면 어떡하지? 우리 많이 혼났어. 그랬었는데 설레발친다고. 근데 결국에는 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여기서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변동성이라는 단어들이 워낙에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내일 또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또 시장이 그쵸, 맞아요. 큰 폭의 변동성 속에서 갑자기 또 매가 날아들었다 야, 뭐 이러면서 그 온갖 생각을 잡세가 하니까 날아든다. 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요? 이렇게 편안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좀 전전긍긍할 때도 있고. 그게 방송의 맛이죠. 그게 맨날 이제 똑같으면 매일매일 안 하는 되잖아요. 거죠. 가끔 그래서 매일 방송하기도 참 힘들겠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하는 분들을 팔색조라고 부릅니다. 야, 팔색조. 예, 8가지 좋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라왔다는 점이고 이제 모두가 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지난주랑 이번 주랑 이렇게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좋았던 건 헬스케어 섹터였습니다. 10%. 물론 헬스케어 안에서도 좀 각자 개별적으로 다르긴 했죠. 저 릴리가 이끈 그쵸. 거예요? 릴리, 머크 이 두 개가 다 한 거고 오히려 이제 노보노디스크 같은 종목들은 많이 좀 빠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테크놀로지가 가장 부진했던 섹터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8천을 얘기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러면 뭐 헬스케어가 지금처럼 계속 좋다는 건가 할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 기대하는 포인트는 역시나 AI입니다. JP모건도 8천을 부르짖는 이유 강한 이익 성장과 AI 캐펙스 확대, 통화 정책 완화, 그리고 HSBC는 AI 버블 우려 일축, 도이체방크도 AI 투자 가속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천까지 전망을 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강력한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시나리오는 한 7,500 정도, 그리고 오히려 좀 더 AI가 더 좋아지면 8,000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팅창에도 순환을 시켜줘야 사지. 저게 딱 정답인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는 순환이 일어나서 AI 사라고 한 거고 이번 주에는 그 결과가 조금씩 나타난 거고 근데 반대로 변수도 역시나 AI입니다. AI 캐펙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구간에는 지난주까지 나타났던 흐름이 또 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하이퍼스케일러 돈 못 벌고 또 비투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금리 인하 뭐 주저하면 어떡해 이런 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일어날 거니까 그거는 항상 우리가 뭐 내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K자형 경기를 계속 조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뉴노멀이 됐잖아요. 그래서 K자형 경기 살리려고 팬데믹 이후에 돈을 계속 풀고 있는데 그 돈이 계속 그 좀 필요한 사람들한테 안 가고
하고 이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시장이 좀 크게 한번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으로 해칭을 하는 수요가 늘어났는데 금이 또 많이 올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유로 대비해서 달러 이런 것들을 안전자산으로, 그리고 엔화는 요즘 변수가 좀 많죠. 그러면서 엔화는 매도하라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은 개미가 세상을 구한다라고 붙여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동학개미고 서학개미고 다들 시장을 구하려고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놀랐던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에 있어서 ETF 매수 탑5 종목들이 다 뭔지 아세요? 뭐예요? 미국 관련한 투자예요. 아, 그게 장기적으로 그냥 묻어놓으면 되니까. 미국 예. S&P 500, 뭐 나스닥, 그리고 미국 이제 뭐 테크 10개 종목 모아둔 ETF, 그리고 미국 장기채. 예. 그러니까 다 미국 상품이에요. 네. 그거 보면서 약간 이제 국내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된다라는 그런 시장의 환경과 그쵸. 심리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지금 뭐 최근에 우리나라 뭐 10조가 뭐 한 달 사이에 빠져나갔다 미국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제 개별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장기적인 시결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도 미국 쪽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맞기는 한데 약간 뭔가 안타까운 느낌, 아쉬운 느낌 그게 좀 들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돈 앞에서는 냉정한 법이니까. 예, 예. 한국도 그 냉정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뢰도를 계속 줘야죠. 빨리 지금 열심히 계속 달라지는 모습을 노력을 보여주면서.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많이 물론, 올랐다고 하면 또 화내실 거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긴 해요. 저점 대비. 보시는 것처럼 9만 달러, 9만 1,000달러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제 저점 다진 건가요? 모르죠, 이것도. 예, 근데 워낙에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라서 네. 저는 솔직히 진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과연 의미가 있나? 뭐 그 생각도 좀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오늘 좀 마음 먹고 한번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봤고요. 이것 역시나 지난주에는 야, 이거 비트코인 무너지면은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데 큰일 났다라고 하다가 어느덧 차곡차곡 일봉을 하나씩 양봉으로 쌓아 올리더니 15% 저점 대비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이틀간의 4일간으로 봐도 되겠네요. 최근에는 확실히 이 노란색이 비트코인이고요. 파란색이 이더리움인데 확실히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이런 걸 보면은 바닥을 슬슬 잡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좀 종합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에 대해서 S&P가 최근에 등급을 5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게 뭐 몇부터 몇까지 혹시 있는지 아세요? 1부터 5까지인데 원래 4였다가 5로 낮춘 거예요. 1부터 그러니까 5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5일수록 안 좋은. 왠지 네. 좋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좀 불안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어느덧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다른 어떤 호재로 작용하기를 기다렸었는데 등급을 하향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막 믿고 투자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S&P가 경고를 한 거고요. 테더에서는 당연히 화가 났죠. 아니 오히려 전통 금융 시스템이 위기지 뭐 우리한테 위기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테더와 서클이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테더는 이제 본진이 미국으로 물론 들어오려고 하지만 그 서클은 다 이제 미국에서 발생된 거지만 테더는 이제 밖에 좀 나가 있잖아요. 회피 자금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그래서 테더에 대해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논리였던 것 같고 이에 대해서 뭐 이런 감론을 박이 좀 충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또 안 좋나 보다 할 수 있는데 호재성 재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JP 모건이 비트코인 구조화 채권을 출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좀 어렵죠, 말이? 구조화 채권이라고 하면. 구조화 채권이 이게 뭘까요? 뭐냐면 그 비트코인의 구조를 짜는 거예요. 2026년까지는 좀 조정받을 수 있지만 2028년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비트코인이 운영이 되면 이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려받을 때 몇 퍼센트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원금 보장, JP모건이 하는 거니까 원금 보장 가능한 그 기준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많이 받았을 때 한 3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 이걸 사야 된다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JP모건이라는 집단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전통 금융 섹터의 일황이지 않습니까? 그 약간 보수적일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런 데에서
이 구조화 채권을 막 2028년까지 짜가지고 만들어서 내놨다는 건 굳이 예,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마인드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신뢰도를 만들어주네요. 그렇죠. 비트코인 투자에 예. 대한. 그런 의미가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JP모건이 비트코인 장기 전망에 대해서 24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8만 달러에서 사도 뭐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언제까지 24만 달러 간다 이런 거는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졌고요. 톰리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25만 달러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10만 달러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올타임 하이라고도 써 있거든요. 다시 신고가 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단기적으로 10만 달러를 얘기를 할까? 그냥 쭉쭉 25만 달러라고 하면 되는데. 단기의 기준이 또 언젠지도 궁금해요. 뭐 이거는 조금 저항이 있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컴패스 포인트라는 곳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약세장으로 이미 뭐 12만 달러에서 8만 달러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약세장에 들어갔다고 본다면 쉽게 안 끝난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특성상 뭐 엔비디아가 빠질 때 우리가 걱정을 크게 안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그런 실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급으로 그냥 오로지 진행되는 거라서 약세장에 들어가면 이게 사실 수급을 가진 주체들의 어떤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쉽게 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적 같은 게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그 수급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최근까지는 이제 마이클 세일러한테 많이 갔던 거고 네. 이제는 뭐 약간 우리가 예상하는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미국이 그걸 조금 확보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안정적인 투자자들에게 이전이 될 때까지는 변동성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변수를 얘기를 했고요. 매수가가 10만 달러 이상에 있는 그 위에서 산 투자자들의 항복 선언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변동성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0만 달러를 만약 돌파한다면 이 사람들이 막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팔면은 투매가 좀 나오면서 가격이 조금 더 물러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0만 달러가 고점이고 거기에서 또다시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또 25만 달러를 얘기하는 기대감, 호재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네. 아무래도 뭐 정책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특히나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 미국 내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신규 ETF가 점점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실 비트코인 ETF는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알트코인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알트코인 ETF를 우리가 많이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확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의 뭐 99.9 캐비넷셋이 네.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 뭐 연내 금리 인하 안 해도 내년에 물론 이제 봄 이후에 5월인가요? 네. 연준 의장 교체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속도를 되게 빨리 낼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시장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과 네. 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자면 이거지 않겠습니까? 이제 금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점점 더 뭐 대형주에 쏠렸던 수급이 이제 중소형주로도 확산이 되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코인만 보던 수급이 이제 뭐 다른 알트코인으로도 확산이 되고 이런 것들을 2026년에 좀 기대하는 건데요. 케빈 에셋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55%까지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이게 거의 이 사람이 거의 되는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트럼프의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과 트럼프 정부 백악관이 조금 더 일관된 정책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이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까지 이번 달 셋째 주까지는 계속 금리 인하가 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시야를 좀 넓혀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요구 필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주택 시장이 많이 좀 좋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 가격을 하회하는 현상까지 발생할 정도로 신규가 기존을 하회한다고요? 예,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주택 그 거래하는 것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고정 금리? 예, 고정금리가 좀 많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좀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좋다 고정금리.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계속 걱정하면서 시장이 좀 얼어붙고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언더워터 카론이라고 해서 이게 중고차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언더워터라고 돼 있어서 언더워터? 저 이거 침수차 얘기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쵸. 언더워터. 검색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이게 큰 돈을 들여서 그 차를 사는 경우. 그러니까 차를 대출받아서? 예, 대출받아서 차 산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부담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갚아야 되지, 뭐 집값 갚아야 되지 이러면은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 조건은 계속 나오고 있다. 근데 사실 그 연준이 계속 얘기했던 거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물가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추수감사절 즈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천연가스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유가랑 가스 가격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근데 원래 보통 이제 겨울 가까워지고 그러니까요. 수요 많아지니까 네. 올라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정부가 계속 노렸던 그런 정책적으로 노렸던 부분이고 에너지 가격을 누르려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그 전쟁을 어떻게든 종전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그래야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연준도 아니 그거 좀 가져와 줘. 정부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네.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증거를 우리에게 줘. 그러면 금리 인하 해줄게. 라고 지금 계속 맞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천연가스 가격을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서 얘기할 때도 봐라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우리가 저런 거 가지고 물가 걱정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몸 전체를 걱정해야지 몸 전체에 요 팔 하나 조금 물가 올라간다고 그거 걱정하면 안 된다. 몸 전체를 가져가는 것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또 푸틴이 또 뭐 이래봤자 푸틴이 조용한데 종전이 되겠어 했잖아요. 아, 푸틴 요즘 뭐해요? 네, 그래서 나왔어요. 네. 네, 침묵을 깨고 나와서 뭐래요? 평화협정에 대해서 뭐 우리도 그거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 근데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고칠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군요. 뭐 이것 또한 사실 뭐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침묵을 깨고 나왔잖아요. 왜 예전에 그 미중 정상회담 얘기할 때 미국만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도대체 시진핑 주석은 이 얘기를 듣고 왜 가만히 있지? 근데 결국에는 그 침묵을 깨고 나와서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비슷한 거라고 봐요. 푸틴도 계속 이렇게 간을 보다가 그래 이쯤이면 좀 받아주자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는 조금 그 종전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망을 좀 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PC 물가 데이터 이것도 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린 자료인데 2.8에서 2.9 이게 뭐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2%대라는 점에서 일단 뭐 금리 인하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상황은 또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셋도 들어오고 금리 인하 전망치도 조금씩 낮아지고 계속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 12월에 금리 인하를 못 하더라도 1월에 하고 나서 그럼 1월에 시작해서 내년에 한 4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지금 전망이 굉장히 도비시하게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변수는 투자자들의 맹신입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이제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쓰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좀 염두에 둬야 되는 일이라서 저를 또 반대로 움직인다고 또 그러잖아요. 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 입장에서 이걸 보고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러면 또 건강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걸 좀 누르려고 하겠죠. 예. 그러면은 뭐 아까 비트코인 10만 달러 갔다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타이밍이랑 뭔가 비슷한 시기에 또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때는 또 아마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AI에 대한 캐펙스 우려 또 그때 또 제기되겠죠. 예,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변동성 재료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이제 약간 나의 포지션이 과하다 싶으면은 반대쪽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를 생각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심리 한 절반 정도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저희가 만약에 스스로 높은데 내가 너무 사고 싶어. 그러면 저는 사고 싶은 그 욕구를 완전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만 사곤 하는데
과연 개인은 시장이 급해요. 개인은 내가 뒤처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뒤쳐졌다고 생각할 때 뒤처진 거예요. 네, 그거 따라하지 인정해야 마세요. 됩니까? 예. 인정하면 레버리지 쓴다니까요. 늦었을 때가 늦은 거예요, 아, 여러분들. 네. 예, 급하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따가 이제 반도체 관련한 투자 지금 해도 되냐 마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주환 박사님이랑 이야기할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싸지 않은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쵸. 지금 오늘이에요. 11월. 그러네요. 네, 이제 오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죠. 미국 시간으로 어제가 24일이 사이버 아니 블랙 24일 맞아요?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28일이에요. 24일은 지난주였고요. 27일이 그 추수감사절이고 바로 다음 28일이 블랙 프라이데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니까 이제 오늘 밤 동부 시간으로는 조금 남았죠. 네. 예, 28일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다음 달 주가 1일 그게 이제 사이버 사이버 먼데이고 먼데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올해만큼은 뭐 생각보다 블랙하지 않다, 왜안 싸요? 싸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관세, 관세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까지는 영향력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싸지 않다. 그래서 마스터카드가 전망을 했어요. 홀리데이 세일.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카드 소비 전망이 작년만 못하다. 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연말 소비 심리가 썩 좋지는 않다. 뭐 생각해보면 사실 저도 막 그렇게 사고 싶지 않거든요. 막 뭐 물건을 사거나 막 옷을 사거나 별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는 별로 노리는 게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우리는 불프가 필요 없어요. 왜요? 매일 3%띠 있잖아요. 그쵸. 저희는요, 여러분. 그러네. 아껴서 이거 사야 Everyday 되네. Black Friday. 그리고 그거 그렇습니다. 사고 남은 돈으로는 지금 뭐 주식이 주식 만약에 사야지. 할인이면 주식 사야지 주식. 예. 무슨 소리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연말 소비 심리가 우리가 기대처럼 막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고. 이것도 이제 경기에 대해서 또 우려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K자형 경기를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미국의 연휴에 소비 확신 지수, 소비에 대한 확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조금씩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경기가 진짜 안 좋은 쪽으로 가면 뭐 시장이 뭐 금리 인하를 하고 뭐고 일단은 크게 막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은 연말인 게 만약에 그래도 소비를 내가 아껴서 좀 한다면 11월 말 12월 초에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전망으로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비가 좀 진작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뭘 좀 살까? 보니까 역시나 올해도 사이버 먼데이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에 한번 뭐 연휴니까 나가서 쇼핑 좀 하고 저도 오늘 이따가 더현대 한번 갔다 올 계획이 있거든요. 뭐 사시게요? 저희는 뭐 1층이에요? 몇 층이에요? 그거는 2층? 이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그 아는 형의 집들이에 초대를 받아서 집들이 선물하러? 아기 선물 같은 거 사려고. 그것도 이제 핫딜에 아기 선물이 아직 아기 선물이 없네. 없잖아요. 아쉽게도. 뭐 그래서 우리 담당 MD님 아기 용품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가서 보고 그걸 사이버 먼데이에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새 또 베스트바이 주가 또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는 뭘 사나 하고 뭐 그 리포트 같은 것들 많이 찾아봤는데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실히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어 앤 사이더가 점점 줄고 있고 RFG 비버리지가 펑셔널 비버리지라는 뜻이거든요. 기능성 음료.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단백질 음료. 단백질 음료, 프로틴 음료 한 잔 마시고 왔는데 네. 에너지 드링크, 스포츠 드링크 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에너지 미국에서도 드링크가 건강한가요? 운동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에너지 드링크는 그거 아니에요? 레드불 같은 거? 이렇게 약간 각성 효과? 네, 오늘 밤 한번 네. 달려보자. 그래서 그게 여전히 그 비중이 제일 세긴 하고 그 외에 이제 프로틴 드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트렌드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니까 비버리지 타입 뜨고 있는 비버리지 타입 이건 건데 프로틴 드링크스 이게 1등이고요. 5등에는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것들이 유산균. 이렇게, 확실히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이건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한번 첨부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보시는 것처럼 물건보다 여전히 경험 소비가 돈 좀 아껴서 내가 좀 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나 오늘 왜 너무 다 우리 거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뭐예요, 저희가 또? 미국 투어 우리 그쵸. 예. 죄송해요. 생각나는 게 저희 항상 소개해드리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경험이 중요하죠. 여행 가고 네. 그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막 그 늘어난 건 아니에요.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닌데
줄어든 비중이 확실히 적잖아요. 그쵸. 리테일 굿즈에 비해서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불황형 소비가 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내가 사고 싶은 거 줄여서 경험을 많이 하더라 이런 것도 리서치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는 지금 여기 딱 이제 순다르 피차이가 아니고 이제 바뀌지 않아요? 순다르 아, 그래요? 피차이와 젠슨왕. 네. 예. 구글과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이런 거 하면은 이 구글 주주분들도 열받고 엔비디아 주주분들도 열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별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하는 겁니다. 네. 미국도 이렇게 대결 붙이기, vs 놀이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구글 대 엔비디아가 이렇게 격돌하고 있다. 이 그림이 X에서 좀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로도 이거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일단 매출의 전년 대비 성장세 압도적으로 엔비디아가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PER 밸류 엔비디아가 여전히 매력적이긴 해요. 5년 동안의 EPS 성장세 여전히 엔비디아고요. 마진 엔비디아. 근데 캐시가 많네. 구글이. 네, 그렇죠. 지금은 또 현금이 또 중요한 시대지 않습니까? 네네. 금리가 막 인하된다 안 된다 하고. 그리고 부채 비중은 구글이 좀 높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봐도 엔비디아가 높은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이렇게 약간 좀 편을 갈라놓고 이쪽이 좀 더 세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구글 쪽이 좀 더 세다. 이쪽은 오픈 AI 달려 있고 오라클 달려 있으니까 확실히 최근에는 뭐 부채 우려도 좀 더 커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엔비디아에게는 조금 험난한 그런 11월이 되고 있는 그런 거를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범피 노벰버라고 하고 있고요. 실적을 발표해도 시장이 생각보다 좀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막 해명을 하고 다니죠. 엔비디아가. 근데 그게 오히려 어쩌면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우려에다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무슨 뭐 이런 뭔가 우려감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공시를 내놓는 게 아니면 네. 명확하게 뭐 확정된 바 없다라든지 좀 약간 답답하잖아요. 주주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저는 오히려 이렇게 김연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게 굳이 약간 마이클 버리 우려에 대해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었나? 뭐 그래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제기된 뭐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할 필요가 있었나? 약간 이게 좀 반복되니까 이러면은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좀 쫄리나? 이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안 좋아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걸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나 그 진영에 대한 확실한 뭔가 믿음이 있으면 얘기하면 와 역시 이렇게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은 좀 자명하게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심리가 안 좋은 것도 일부 있지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구글에 대해서 심리가 너무 좋아진 거죠. 그것도 참 신기해요. 네, 그거 그러니까요. 딱 제미나이 3.0 하나 데이터 딱 보고 이게 완전 판세가 달라졌다를 우리가 그렇게 확신해도 될지. 저는 제가 최근에 이제 시즌 2로 약간 넘어가는 느낌이고 시즌 2의 대장은 구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끔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게 네. 저는 그 제미나이 3.0보다 저는 그 TPU 임팩트가 진짜 셌거든요. 이 정도면은 이 구글은 부족한 게 없구나.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알아주는 거고 여기 보시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오운 TPU 하드웨어까지 갖췄고 구글 클라우드 있고 그리고 뭐 검색 엔진 유튜브 있고 제미나이 3 있고 뭐 다 갖췄기 때문에 다 있네. 이렇게 되면은 진짜 못하는 게 없는 구글 입장에서 뭔가 좀 위기가 와도 딴 데서 뭐 가격을 올리거나 그 다음에 부채가 높아지거나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강점이기는 근데 하죠. 저들도 HBM은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HBM으로 가져가면 또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은 구글과 엔비디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 상황에서는 구글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지금은 더 빛나 보이는 게 사실인 거고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사양은 GPU가 압도적입니다. 이 숫자를 다 봐도 압도적이고 이 숫자 그냥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점인데 구글의 TPU는 텐서플로우 그리고 잭스라는 걸 쓰고 엔비디아는 쿠다 그리고 파이토치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개발자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그 소프트웨어 기반이 아무래도 엔비디아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구글이 요거를 쓸 수 있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파이토치가 메타가 만든 거래요. 근데 메타가 만든 프레임워크를 엔비디아 GPU가 쓰고 있는데 근데 지금 메타가 TPU를 주문한다고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뭐야
TPU가 파이토치에 되는 건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러면 TPU가 진짜 GPU를 대체할 수도 있나 보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100% 대체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메타가 주문한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파이토치라는 소프트웨어 세상에 TPU도 들어올 수 있는 건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보시면은 이제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가 이 그 중국에서도 계속 그 배제를 하려고 하고 GPU를 배제하려고 하고 미국에서도 GPU 못 넘기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싱가포르 같은 데로 돌아가서 거기서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대요. GPU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막아도 GPU 없이는 안 되는 세상이다. 기반은 GPU가 깔려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관건은 이 TPU가 이 파이토치라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환경에 진짜로 적응할 수 있느냐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가 발명한 파이토치와 그 구글의 TPU가 정말 호환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건데 근데 여기 제가 준비한 리포트에 따르면 이 최적화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자원도 좀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과연 그 개발자 유입까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소프트웨어와 문화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 때려서 이렇게 전망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요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완벽하게 일단 단기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증권가의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HBM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 TPU도 그렇고 이 ASIC 칩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GPU도 그렇고 HBM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여기서 조금 걱정하는 건 국장에서의 관점이죠. 국장에서의 관점은 SK하이닉스가 되게 많이 가져올 수 있었던 프리미엄을 앞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브로드컴, 구글 라인이 조금씩 더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럼 SK하이닉스에 부여했던 프리미엄을 지금처럼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 쇼티지는 계속 나고 있다는 걸 지금 델 같은 기업들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델이 어제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다시 급등했거든요. 메모리 때문에 사실 최근에 그 월가의 관점은 델이라는 기업은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앞으로 좀 힘들 것이다였는데 근데 메모리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AI로 돈을 벌고 있어요.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쇼티지는 계속 앞으로도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국장 SK하이닉스 투자해보신 분들의 어떤 PTSD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저도 반도체 그 국장 투자를 하면서 항상 봤던 광경이지만 사상 최대 실적 이러면 이미 고점은 지나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주가의 고점, 예. 근데 셀온이었죠. 근데 그때는 항상 메모리로만 우리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를 판단했던 거고 지금은 AI가 들어오면서 그 메모리 가격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쇼티지 이런 것들까지 완전 구조가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팔아야 될 땐가 과거 기억 떠올리면 팔아야 될 텐데 하면서 지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요거를 또 해명하고 다시 올라가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서 그래서 뭐 증권가에서 가끔 뭐 SK하이닉스 100만 원 목표가 이런 것도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중요한 거는 HBM도 중요하지만 다시 이제 AI에 대해서 경쟁을 얘기하고 AI 버블 우려가 사라졌다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는 앞으로 AI의 그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구글이냐 엔비디아가 중요한 건데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야 이거 AI 버블 아니야? 이러면서 걱정했었잖아요. 네. 그걸 씻어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최근에 계속 나타났던 현상들이 뭐 브로드컴 올라갔다가 AMD 올랐다가 구글이 주도권 잡았다가 하면서 계속 주도권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엔비디아 혼자 가는 시장에서 이제는 주도권이 점점 여러 갈래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AI 버블 우려만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휴장인데 아주 내용이 더 알찼던 것 같아요. 예. 원래 휴장 때는 편하게 준비할 수 있어서 네. 이게 오히려 뭔가 더 편해요. 변화하는 이제 활어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네. 것보다 이제 멀리서 저지적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편안한 마음이 들긴 하죠.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오늘 글로벌 시황의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